부모님이라면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때로는 그들의 행동에 깊은 실망과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인내와 희생은 미덕으로 여겨지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녀와의 인연을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 삶의 질서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며 나아가 자녀의 진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단호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주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무거운 내용이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단절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개인의 가치관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봅시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조작에 시달리고 있다면 인연을 끊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죄책감을 주입하여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 정신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깊은 상처를 남기며 부모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포기하고 타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자신을 내맡기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 단절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는 부모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삶의 의욕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정신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그 고통은 깊고 오래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비난과 모욕은 부모의 마음속에 독처럼 스며들어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은 삶의 활력을 앗아가고 모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절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자기 치유와 성장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갈취하거나 사기를 치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면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녀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것이 자녀의 무책임한 행동이나 범죄 행위에 이용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노후 자금을 탕진하거나 빚을 지게 만드는 등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부모의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 이론으로 만약 관계 단절이 관련된 모든 사람, 특히 부모의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경제적 고통 속에서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은 결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적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윤리적 관점에서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는 가족 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을 파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는 이미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일방적인 착취는 그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녀의 도덕적 해이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단절은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를 자녀가 함부로 침해한다면 부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산 갈취는 부모의 노년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무기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것은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즉시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범죄 행위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의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 역시 부모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로는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부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할 정당한 이유를 가집니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관계 단절을 넘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선택에 앞서는 가장 근원적인 자기 긍정의 표현입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 긍정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은 더욱 그러합니다. 부모는 자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가 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범죄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에 심각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범죄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거나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부모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계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계 윤리는 개인 간의 관계, 특히 가족 관계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자녀가 지속적으로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가족 관계의 본질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지속적인 범죄 행위는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며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이 경우 관계 단절은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도록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 스스로의 도덕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지만 자녀가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거나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부모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행위입니다. 자녀의 범죄 행위에 대한 묵인은 부모마저도 그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때로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가 부모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거나 부모의 개인적인 선택과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한다면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존중하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년 생활, 친구 관계, 취미 활동 등 개인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부모의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로운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부모 역시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려 한다면 부모는 자율성을 잃고 자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삶의 만족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 단절은 부모가 자신의 남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 됩니다. 자녀의 지나친 통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부모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고 부모의 삶을 잠식한다면 관계 단절은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녀가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비하하며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관계 단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러한 내면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 구성원 간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신념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이러한 기본적인 존중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기본적인 토대를 허물고 서로 간의 깊은 단절을 초래합니다. 관계 윤리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행동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자녀의 가치관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의 오랜 삶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과 신념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이 결여된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모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자녀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경우 관계 단절은 부모가 자신의 정신적 평화와 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됩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부모의 인격을 모독하고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모욕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자녀에게도 올바른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6가지 상황은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들입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거나 자녀의 그릇된 행동을 묵인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녀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사랑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의 단절은 결코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깊은 고뇌와 성찰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철학적 관점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단절이 개인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더 큰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을, 공리주의는 관계의 결과가 모두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여부를, 의무로는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의 준수 여부를, 그리고 관계 윤리는 가족 관계의 본질적인 의미와 회복 가능성을 질문하게 합니다. 이 모든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단순히 회피가 아닌 더 나은 삶과 관계를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본질이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일방적인 희생이나 학대, 통제 위에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깊이 고민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녀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고통과 슬픔이 따르겠지만 결국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나 자신 또한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의 복잡성과 깊이를 이해하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